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투자가입니다. 아직 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2030을 위한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2030을 위한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는 아직 학업 중인 저의 20대 두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애들이 미성년자였던 2016년경에 각자에게 1,000만원 정도를 증여해서 투자하면 나중에 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계좌 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100만원씩만 입금해서 계좌 개설하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추가 입금은 못했고 제가 투자하던 국내 종목 중 일부를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했는데 지금은 각각 1,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애들이 미성년자여서 제가 보호자로서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을 설정해서 마음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제는 모두 성인이다 보니 금융인증서가 필요한 HTS로 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졌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애들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투자 전문가인데 그냥 애들에게 맡기고 방치하기보다는 저도 동일하게 연금 저축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같은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아직 젊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할 나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나스닥 100 ETF의 수익률만큼을 목표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연금 저축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장기 투자를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 효과로 기본적으로 몇 프로의 수익률 증가를 그냥 먹고 시작하는 거죠. 미성년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입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출금도 자유롭죠. 출금이 55세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그냥 출금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일 경우에도 16.5% 세금만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이전에 절세 효과만큼 이익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연금 저축계좌는 ISA 계좌와 달리 모든 증권사에서 몇 개라도 개설 가능합니다. 저도 이미 2개가 있음에도 추가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계좌 개설할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포트는 투자자의 연령에 따라 투자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30 세대라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 위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몇 년 전부터 배당 투자 열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와 같이 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손에 떨어지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로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미국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게다가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변동성이 커서 적립식을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으로 인해 세금 납부와 재투자를 위한 시간 낭비보다는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 1%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수익금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되 수익률은 높이는 포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준비 중이거나 현재 은퇴 생활 중이신 분들은 현금 흐름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ETF나 커버드콜 등도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도 국내보다는 미국이 현재는 경제 성장률도 높고 기술 혁신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반영한 이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나스닥 위주이고 변동성을 낮추고 주식시장이 침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채권과 금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위의 ETF는 모두 기존의 저의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각 상품의 특징과 운영 방법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 100 ETF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서 타이거와 코덱스 ETF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타이거는 2010년도에 상장하여 전체 해외 주식 ETF 중에 가장 큰 ETF 중 하나이고 코덱스는 한참 뒤에 상장했지만 한 주당 가격이 낮아서 투자가 용이하고 수수료도 아주 조금이지만 낮다 보니 최근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가장 늦은 2022년 5월에 상장된 타임폴리오 ETF는 미국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패시브 상품이 아니라 운영하는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액티브 상품입니다. 따라서 총보수가 다른 두 상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CATF의 수익률 차트입니다.
타이거와 코덱스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똑같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액티브 ETF인 타임폴리오의 수익률은 상장된 이후 두 ETF보다 훨씬 높습니다. 타이거와 코덱스 ETF는 나스닥에 상장된 시총상위 100개의 기업에 골고루 투자되어 있지만 타임폴리오는 50개도 투자하지 않고 운영하는 매니저가 압축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두 ETF보다 크지만 수익률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0. 몇 %의 수수료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과 월가 헤지펀드 간의 10년 투자 대결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투자 시에 S&P 500 지수에만 투자해도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싼 액티브보다는 패시브에 많이 투자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으로 패시브보다 앞서는 액티브 펀드도 10% 이상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패시브로 바꾸면 되지 미리 수익률이 월등한 펀드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운영 규모 면에서는 타이거가 압도적이지만 코덱스보다 한 주당 가격이 높고 수수료도 살짝 높기 때문에 코덱스를 선택했고 수익률에서 압도적인 타임폴리오의 액티브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액티브의 큰 변동성을 약간이라도 보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도 함께 선택한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상에서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 8월과 9월이고 관세, 전쟁, 인플레와 이자율 등 여러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100 채권원합 ETF도 포트에 포함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RP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의 30%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연금저축계좌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나스닥과 채권의 일정 비율로 투자하는 채권원합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상품을 비교해봤습니다. 에이스와 타이거는 2022년에 상장되었고 에이스는 나스닥 30%, 미국 단기 채권 70%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타이거는 나스닥에 40%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중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타임폴리오는 최근인 올 3월에 상장되었고 나스닥 50%, 국내 단기 채권 50%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총보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타임폴리오의 ETF가 크게 높지 않은 보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타임폴리오 ETF의 상장 이후 새 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타임폴리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여러 절세계좌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상품인데 수익률이 웬만한 주식형 ETF보다 높고 변동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ETF에서 나스닥에 투자된 50%는 앞에서 본 타임폴리오의 나스닥 100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운영하는 매니저가 다르기 때문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가 채권원합 ETF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타임폴리오가 최근에 급격하게 추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등 미래선도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한 ETF 선택입니다. 나스닥 100 ETF로 미래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더 비중을 추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테크 관련 ETF로서 에이스와 타이거, 그리고 타임폴리오를 비교해봤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가장 대표적인 테크 ETF죠. 규모가 셋 중에 압도적으로 큽니다. 에이스는 늦게 상장했지만 높은 수익률과 비교적 낮은 보수로 인하여 인기가 높은 상품이고 타임폴리오는 높은 수수료로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압도적인 수익률에 힘입어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들 세 상품은 모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타임폴리오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스나 타이거는 액티브와 패시브를 혼합한 스타일로 운영되지만 타임폴리오는 액티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을 보면 세 상품 모두가 나스닥 100의 성과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임폴리오가 수수료가 가장 높지만 수수료의 몇십 배의 효과를 수익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임폴리오의 ETF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AI 전력 관련하여 국내 두산에너빌리티나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도 포함하고 중국의 AI 관련 기업까지도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선도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주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이외의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를 포트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와 통화량 증가 및 이자율 하락은 결국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에 금 ETF를 포함했습니다. 과거에는 금 선물 ETF 이외에는
에이스 상품밖에 없었는데 올해 타이거와 코덱스, 솔에서 다양한 금 ETF를 상장시켰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아직 에이스가 압도적으로 크죠. 하지만 타이거에서 낮은 보수로 새로운 금연물 ETF를 선보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타이거 상품을 포트에 포함시켰습니다. 향후의 계좌 운용 계획입니다. 보통 때에는 연이외 리밸런싱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타임폴리오 나스닥100 액티브 ETF가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나스닥 채권혼합 ETF를 하락 구간별로 매도하여 나스닥 액티브 ETF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후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격도가 110 이상으로 과열될 때 다시 나스닥 액티브 ETF를 채권혼합 ETF로 전환하면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포트의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앞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